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상담할 때 이런 거는 좀 본인들이 준비하고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랜드 성형외과 전문의 이서환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 일단은 메이크업을 과하게 안 하고 오신 게 좋긴 해요. 코는 어차피 화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CT를 찍고 어차피 코 안쪽의 모양이랑 같이 보면서 대부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에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눈 상담을 할 때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가 수술이랑 되게 비슷해요. 눈이 가루폭이 좁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나 뒤쪽 부분에 아이라인을 좀 더 길게 그리면서 눈 가루폭을 좀 더 넓게 보정을 하고, 속눈썹이나 마스카라를 하면서 안쪽에는 속눈썹을 올리면서 눈꺼풀이 덮여있는 부분을 드러나줘서 처져 보이는 느낌을 개선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쓰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과 앞팀, 뒤팀을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화장을 안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꼭 모자를 쓰고 오세요. 화장을 안 했으니까 좀 쑥스러워서 그러시는지, 그런데 모자 쓰고 오는 거가 또 안 좋아요. 사실 얼굴은 비례에 맞게 전체 얼굴형을 봐야 되거든요. 모자를 쓰고 오면 머리가 떡져 있죠. 모자를 벗더라도 본인이 막 엄청 막 가리면서 신경을 써요. 화장을 안 한, 모자를 안 쓴 내추럴한 모습이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안경 쓰고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라고 가져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 사진 되게 중요해요. 특히 눈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연예인분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던가, 고개 이렇게 들고 밑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위를 치켜뜨고 있거나,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 그 컷이 예뻐 보이는 거지 실제 눈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 연예인의 화장기가 가장 없는 증명사진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성형수술이라는 건 기준은 턱을 붙이고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는 자세에서의 얼굴이 기준인 거지, 쌍꺼풀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을 갖고 오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일관성 굉장히 없는 경우 많아요. 그냥 완전히 눈멍이 다 다르거든요. 그냥 예쁜 사진을 다 가져오신 거예요. 사진을 가져오는 목적은 이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수술을 했었을 때 본인들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연예인 사진이 아니라 본인 사진을 보정해서 가지고 와도 도움돼요? 요즘은 본인 사진 갖고 오는 경우 많아요. 인스타에서의 얼굴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르니까 인스타 얼굴처럼 해주세요 많아요. 보정은 어디까지나 보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도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돼요. 성형외과 상담 시 필요한 올바른 자세. 세 번째, 수술 상담도 오기 전에 본인이 뭔가 다 결정하고 온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불필요한 지식들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 되게 많고요. 뭐 이런 수술들이 괜찮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술도 뭐 부작용이 많다던데요, 무조건 아웃라인을 해주세요. 이미 상담하기 전부터 본인이 뭔가를 되게 확고하게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면 성형외과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걸 사실 잘 권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해도 괜찮으니까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나갑니다. 확고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 좀 오픈마인드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옛날에 수술했던 이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수술하다가 발견한 경우들 많거든요. 뭐야? 재수술이었어? 보형물이 들어가시면 재수술인 거 알죠. 근데 힐리프팅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셨다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안쪽에 조직끼리만 유착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 수술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이제 플랜을 다 세워놓고 수술을 들어가죠. 원래 계획했었던 거랑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원래 계획과 달라지게 되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수술 이력에 대해서는 사소한 거라도 다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난번 수술했었을 때 마취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던가 회복 때문에 고생을 했다던가 멍이 많이 들었다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얘기해 주시는 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건 본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니까 그에 따라서 약을 조정하거나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 많고요. 뭐 질병이나 약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고혈압이신 분들은 수술 때 금식이어도 혈압약 드셔야 되거든요. 고혈압이신 분들 수술 때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는데 혈압약까지 안 드시면 혈압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피가 많이 나요. 피가 많이 나면 붓기도 많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멍도 많이 들어요. 본인한테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력이나 병력이나 드시고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을 꼭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섯 번째, 미리 메모해가지고 오시는 거 되게 도움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면요, 기억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 이런 것들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상담하기 전에 생각났었을 때
때 핸드폰 메모장이나 이런 거에다 써놓고 오시는 것도 되게 도움 돼요. 그거는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할 때 어차피 저를 다시 만났었을 때 수술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것들 다 물어보고 수술하시는 게 본인도 마음 편하시죠. 지금까지 성형외과 상담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본인들이 조금만 준비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상담도 잘 받고요. 상담을 잘 받으셔야지 본인들이 훨씬 더 만족한 결과들도 나오거든요. 상담을 받기 전에 이런 것들 숙지하셔서 상담 잘 받으시고 수술 잘 받기 바랍니다.